예, 그러면 마이크가 보니까 너무 가까이 되면 이 치는 소리가 나니까 약간 떨어져서 하셔야 할 거고요. 대신 좀 큰 목소리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이혜경 K전투라고 주장하신 이혜경 선생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녹화 준비됐죠? 네. 또 TBS QD 출신이신 김성현 PD님이 오셔서 또 녹화하고 계십니다. 대단하네요. 네. 공간에 들어서 그런지 소리가 울리죠? 잘 들리시나요? 오늘이 정월대로 부름을 깨서 애군을 몰아내는 날이죠. 오늘 이 개벽 대토론회가 이 나라 이 역사 우리 사회에 애군을 몰아내는 그런 시간 그 모임이 됐으면 하는 우리 160년, 170년대로 돌아가죠. 그 당시에 동학을 찬시하셨던 수훈 선생이 개나리 보충을 내고 사람이 태어난다라는 뭔지를 밝히기 위해서 활동상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의 아픔, 고통을 직접 경험했던 1850년에서 60년대 그때 동아시아에서 미연 불러의 전함들이 천진을 함부 공격을 구경을 시키고 베르사유 궁전보다 더 화려한 원명원을 불리고 운임식에 보냈던 보물들을 약탈해갔던 그 시기죠. 소위 제2차 아편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제2차 아편전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동아시아에 수천 년을 지배해온 그 기존 지배체제가 뭡니까? 하늘이 무너진 1850년에서 60년대 동아시아는 수천 년 역사 깡들이 사라지고 하늘이 무너진 시대. 그때 수 선생은 새로운 깨달음, 내 안에 죽음을 오신다. 수천 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깨달음을 만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대교주 해보는 사유였죠.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동생을 통해서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인도적 선언을 사유였죠. 사람을 모시기 있어서 하늘같이 모셔라. 그 두 가지 위대한 선언과 가르침이 그 이후 160년, 110년간 한국의 근현대에 큰 일이었죠. 그것이 동학혁명을 일으켰고 3.1 만세 운동을 일으켰고 87년 민주 대유를 이루고 죽을 공격까지 이루어서 다시 그 160년, 110년 돌아서서 2024년 오늘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 생활을 보십시오. 이번에는 거꾸로 전 세계를 지배했던 400년 가까이 지배했던 집단 서방의 질서체계가 격변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미패권의 팍스 아메리카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기 뒷바닥이라고 남미 거의 대부분 나라가 사회주의를 내세워서 반미 반제 좌절을 G7 세상 세계를 구성하는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는 미국에서 돈을 돌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훨씬 더 가까워졌어요. 친러, 친중화로 아프리카 국가들이 다가오고
자원을 집단 서방이 지배하기 위해서 시아파니 수입파니 하면서 소위 분열지배 정책을 펴왔던 중동, 그 두 개의 친국가 이란과 사우디가 국회 정상화를 선언해보면서 이제 중동에서도 집단 서방과 미국이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빨 전쟁을 통해서 아랍 민족들은 훨씬 더 강고하게 자기 민족적 갈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동아시아를 말해서 마지막 남은 소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일단은 단결이라고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을 때 유럽이 어떻게 될까요? 흥지박산이라는 거죠. 이제 그 160년, 170년 동아시아 질서가 무너지고 세상이 새롭게 제정된 역으로 이제 집단 서방이 지배했던 세계 질서는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다가오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다가오는 국제 질서는 기존의 국제 질서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갖게 됩니다. 미국을 대신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괜찮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다자적이고 다원적이고 다극적인 그런 질서. 때로는 그걸 위험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다자적 질서를 통해서 인류가 해보지 못한 새로운 전대 미담의 새로운 질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더 길게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요약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거는 자기 주도적인 주권이에요. 군사 주권을 넘어서서 외교 안보의 주권, 금융과 경제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경제 주권,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윤석열이 정치자이자 청맹관이 캠피 데이비드 3자협의 뭐를 얘기하는 거죠? 단순한 텍스트, 나라를 바라보는 미략, 샌프란시스 강화조약,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던 것을 용인한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 캠프 데이비드 협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사시에 한반도를 미국과 일본을 위해서 말하자면 희생시키는 뭐라고 할까요?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드는 그런 어리석음을 윤석열은 한마디로 미패권 그리고 일본이 찾는 세월이 거기에 갇힌 허수아비 것이죠. 그야말로 조금 다시 말해서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취하고 있는 이 정치 가반수 선거제 문제점이 매우 심각합니다. 0.73%를 이겼다고 이렇게 마구 독재를 되냐는 것이 이게 민주주의인가요? 민주주의 원형이라고 했던 그리스 아테네에는 선거가 없었습니다. 거기는 추첨제가 있었고 광장에 모여서 직접 참여가 있었고 선발이 있었고 혹시나 실력자가 못된 짓을 할까봐 보편 추가가 있었어요. 거기는 선거제가 없었습니다. 선거식 민주주의는 소위 선거가 18세기에 도입됐는데 혹은 미국의 그 당시에 도입한 것이 선거제인데 이 선거제 민주주의 기본적 성격은 소수의 기득권자와 엘리트들이 앞에서 다중의 민중을 지배하기 위한 과도적 지배체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민중들이 세력이 커지고 신해석 권력이 세워지면서 우리가 1960년, 50년, 60년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가 됐습니다.
근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시장 만능주의, 신자유주의, 0.1%의 기득권자, 도를 지배하는 자, 산업을 지배하는 자들이 뒤에서 온갖 매개를, 학계를, 싱크탱크를, 여론을 장악하고 극기하는 정치적 장악에서 1%를 위한 정치제도로 선거제 민주주의가 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정치적 지배체제는 무력으로, 폭력으로 지배했던 그런 권치의 시대에서 18세기 사회개혁론을 근거로 한 법에 의한 법치로 발전해 왔죠. 그러나 아까 얘기했지만 1960년대 이후에 인류사는 돈이 산업을 지배하는 1%가 우리를 지배하는 금치의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미래 방향은 백성이, 시민이 주인이, 시민이 권력이 그런 민주의 시대로 들어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오는 4월 10일 총선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계기이자 과정입니다. 시간이 많아서 좀 기름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4월 10일 총선의 의미는 이러한 기존의 과도적 정치 시스템, 이것을 뒤엎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 썼듯이 새로움을 담는 대전 안에 위대한 사건이 4월 10일 날 일어나요. 이를 위해서 저는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K 정치 혁신 연합회를 4월 17일 날 의회회관 대회에서 출발합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고 관심 되시는 분은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K 정치 혁신 연합을 하고자 하는 것은 K 오디션, 우리가 말하는 K방이라든지 시공계획 방식처럼 일단은 선출된 사람들을 열린 공간에서 시민의 손으로, 시민의 방식으로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시민 후보를 선출하고 그 사람들을 국회에 지지하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여러분들의 격려와 지지를